자, 지난주에 우리가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책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글쓰기 과제로 생물학은 인류를 구할 것인가 또는 멸망시킬 것인가 라는 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논설문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로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논할 건지, 그 문제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글을 읽도록 하게끔 유혹하는, 흥미를 주는 그러한 시작이 서론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생물학이 여러분 인류를 구할 것이다 또는 멸망시킬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정한 다음에 즉 주장을 정한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 그 증명할 때 선생님이 조건 하나가 요 생물학 이야기 책에 나온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독서 논술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 자료를 정확하게 활용해서 독서 논술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보통 근거를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반론을 작성한 사람이 없을 건데 보통의 경우는 이 본론 안에 반론, 즉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그거를 반박하는 그런 반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론에서 길게 얘기했던 내용들의 핵심만을 뽑아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역할들,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에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 자기의 주장과 관련되어서 내 주장대로 하면 이러한 비전이 제시됐다.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다. 아니면 또는 뭐 당부하는 말, 또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어서 명언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멋진 마무리,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글이 끝마치게 됩니다. 자, 뭐 글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구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나나 이한이가 먼저 발표할 거고 첫 번째.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지금 쌤이 말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나나 이한이 글이 이러이런 점이 뛰어나요, 훌륭해요, 잘 됐어요. 또 반면에 이러이런 점은 부족해요, 아쉬워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줄 거야. 그래서 남의 글을 자꾸 평가하는 이유들은 다른 사람 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가 쓴 걸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고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평가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이 돼. 즉, 여러분들 무슨 심사위원 하는 사람들 아무나 가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 된 건지, 뭐가 못된 건지를 알아야 자기가 심사를 하지. 좋고 나쁜 걸 모른다면 심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걸 통해서 좋고 나쁨을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이 또 분별하는 그런 힘이 키워졌으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학습, 공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글에 대해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들 고쳐 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 이한이 누가 먼저 할 거야? 이한이요. 동의해? 이하나? 아니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것들이 가위바위보. 이한이 이겼으니까 이한이가 먼저입니다. 왜? 이긴 사람이 먼저인 거 처음 봐? 네, 늙었는데. 이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발표하면 됩니다. 어, 이한이가 다시 보낸 거야? 두 번 보낸 네,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잘려서 실수로 다시 보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두 번째 걸로 해야 돼? 네,
두 번째 보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잠깐만. 자, 이한이부터 발표하고 수와 예나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부터 평가할 거야. 자, 이한이 발표하겠습니다. 논제. 생물학은 인류를 살릴 것이다. 생물학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생물학이 인간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물학이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 생물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개발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은 각종 유전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은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는 식량 자원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병충해나 기후 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 수 있고, 세포 배양 육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육류 공급을 해줍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발전은 전 세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세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물학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환경 복원용 식물을 개발하여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물학은 생태계를 보원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생물, 생물학은 질병 치료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생물학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생물학적 연구가 다양하게 발전한다면 생물학은 이 세상과 인간, 동식물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생물학은 인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요인이 아닌 오히려 인류를 지키고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수아, 이한이 글에 대해서 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시를 다양하게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 어, 음, 음, 그런 예시들 중에 음, 되게 신기한 거나 그런 거를 서론에 넣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이한이 글에 대한 평가. 어, 너무 잘 썼고요. 음, 음, 약간 우리가 수정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수정하면 아니, 좋았을 거. 수정사항도 얘기하고, 잘한 점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아, 저도 예시를 많이 들고 내용을 약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음, 잘한 것 같고요. 음, 아쉬운 점은, 음.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이한이 글에 대해서 쌤이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고, 예나글 그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글에 대해서는 이한이 수화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예나 발표하겠습니다. 읽어요. 아, 나는 생물학은 인류를 구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라는 논제에 대해서 생물학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의 연구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툰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에서 시작해 오랜 기간 생물학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새롭고 특별한 장점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자세한 연구 없이 일으킨 일들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유전자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토양 박테리아가 곤충을 죽이는 현상을 발견해 그 유전자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말이다. 이 결과로 슈퍼 곤충이 만들어졌었다. 이보다 가까운 곳에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한이, 저는, 음, 어, 처음에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음, 얘는 글을 읽으면서 너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네. 음. 끝이야? 네. 자, 수아, 이유가 음, 구체적이어서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 끝이야? 네. 자, 지금 뭐 이한이하고 예나하고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도 처음이고 세막 쓰는 거 처음이고 특히 뭐 논설문 쓰는 거 특별히 뭐 크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아, 잘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제가 생물학이 인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멸망시킬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한이는 인류를 살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물학이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돼. 즉, 입장을 애당초 정하고 나서 자기 입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론에서는 아까 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한이가 지금 보면 생물학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고 해서 이한이 같은 경우에 서론의 첫 문장부터 생물학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출발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쓸 글에 대한 미리 계획을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즉, 이한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한이처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 아, 애당초 처음부터 편들게도 돼. 그런데 이렇게 편들기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중립적으로 쓸 수 있어. 자기 입장을 서론에서 드러내지 않고 어디서부터 드러내? 본론에서 본론에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서론에서는 뭐만 하고 문제. 문제 제기만 하고 문제 제기? 문제 제기만 하고 서론에서는 중립적으로 쓴다는 거야. 자, 중립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서론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 거야.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서론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즉 생물학 인류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생물학 인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멸망시킬 건가? 왜 우리는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되었나? 그 논의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뭔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흥미로운 일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방법?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그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그럼 선생님이 쓴 게 뭐야? 글이요. 물론 글을 썼지, 얘나야.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이게 서론이야. 서론. 자, 네. 서론에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입장을 드러냈어? 아니요.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어. 선생님이 지금 왜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지에 관련되어서 이거 과연 생물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가 이게 논제야. 이 네. 논제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로봇하고 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얘기를 한 거야. 아, 네.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그것도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물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물학의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물학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문제도 검토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는 아까 이하연이와 달리 어떤 방법으로 쓴 거라고? 중립적인 적인 방법으로. 방법. 이해가? 네. 그럼 꼭 이런 얘기 써야 돼? 로봇 얘기 쓰고 챗GPT 얘기 써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또 시작하는 말을 쓰는 방법은 생물학의 정의, 생물학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생물학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생물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또는 생물학이 인류를 구할 것인가 멸망시킨 것과 관련되어서 가장 쇼킹했던 일,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일을 하나를 뭐 한 다음에 예시로 소개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것에서 바로 우리의 논제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역할은 서론의 중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음,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하겠다.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쟁점 설명. 이 문제에는 어떠한 쟁점을 갖고 있는지 그 쟁점을 드러낼 수 있어. 문제에 대한 흥미부여.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흥미를 끄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뭐의 역할이다? 서론이요. 서론의 역할이다라는 게 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어떻게 쓸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문제 얘기야. 문제 얘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할 수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 필요한 걸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잘 쓰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음. 됐니? 네. 네. 서론. 자, 근데 이 서론이 다시 아까 대체적으로 서론은 중립적이야. 중립적. 음.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이하이처럼 뭐 할 수도 있어? 편파적일 수도 있어. 흔들기.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건 지금 이런 것처럼 내가 특정하게 서론에서는 어느 입장을 들지 않아. 그냥 양쪽 입장을 다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중립적이고 반면에 편파적. 그냥 나는 찬성이다 그럼 찬성. 나는 반대다 반대. 그 입장을 처음부터 아예 서론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 이해하니까. 그것도 가능해. 제일 안 좋은 거. 서론에서는 찬성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본론에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입장이 뭐 해버리는 거? 변하는 거. 바뀌어버리는 거. 이건 안 좋아.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느낌.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론에서 자기 입장을 드러냈으면 그 본론을 가지고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수아, 서론 관련돼서 질문 있어? 아니요? 예나, 이하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서론 문제 얘기고, 본론 해가지고, 이제 본론에서는, 생물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근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식량 문제 해결. 세 번째가 환경보호와 생태계 복원. 이렇게 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한이가 질병 예방, 식량 문제,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잘 들었어.
근데 이 세 가지 근거를 들 때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이왕이면 서로가 확실히 구별되는 거를 근거로 드는 게 좋다는 얘기. 이한이가 예나하고 수아를 초대했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대. 그래놓고 이한이가 보니까 집에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만두도 있고 뭐 파스타도 있고 뭐 스파게티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왔어. 예나하고 수아한테 대접하려고. 그리고 이제 예나하고 수아가 오니까 먼저 군만두를 대접을 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야 너네 이거 더 먹어. 군만두를 대접했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너네 이거 더 먹어. 찐만두를 대접했어. 응? 그 좀 있다가 만둣국을 대접했어. 예나야 어떨 것 같아? 배부를 것 같은. 물론 배부르겠지. 수아야 어때? 배, 어? 배 맛있게 먹. 맛있게 먹어? 물론 맛있게 먹겠지. 근데 왜 이한이는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만두국 다 뭐야? 만, 많은 퍼레이드를 벌이더란 거야. 아니 집에 그러면 뭐하러 뭐야 스파게티 사다 놓고 치킨 사다 놓고 피자 사다 놓고 그 왜 사다 놨냐고.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만 줄 거면 만약에 이한이가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 만두밖에 없어. 그때는 그 만두를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만두국에서 좀 다양하게 하면 돼. 그건 좋은 거야. 만두만 있을 때는. 근데 집에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만두국 이렇게 네 가지나 만두로 내놓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 군만두, 군만두 하나. 그리고 뭐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뭐하게? 다양하게, 고르게 내놓는 게 예나나 수아에게 더 음식 대접을 잘하는 거라고. 음, 이해가? 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질병 예방, 식량 문제 해결,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이 어때?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아니면 각각 다른 거야?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 거야. 그리고 질병 예방 문제, 식량 문제에게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이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걸 갖고 있겠잖아. 그런 점에서 이한이가 지금 보면 좋은 근거를 잘 제시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근거들. 자, 그러면 생물학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백신 개발과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각종 유전 질환 및 감염성 질환 예방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고 코로나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들 좋은 점입니다. 단 하나 딱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아쉬울까? 백신 개발, 생,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 이걸 여러분들은 생물학이라고 생각해? 수아야나 어, 생물학 아니, 생물학이라고 생각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뭐라고 생각해? 생물학 아니야?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관련 없고? 백신 기술 개발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백신 개발, 유전자 편집 기술 발전. 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원, 무슨 연구원이 하는 거냐고. 생, 과학자, 생, 어? 의술? 생명과학. 어.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생물학을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식물학을 많이 생각하잖아. 그래서 뭐 백신 음, 개발 이런 뭐 의학, 의사 선생님이 뭐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생물학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이게 뭐 백신 개발,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 생물학 중에 어느 분야에서 이하나? 응? 수학, 예나 이거 어느 분야야? 음, 생물학에서. 음,
어느 분야예요? 응? 네?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생명, 273쪽 책 갖고 있으면 200 몇 쪽이요? 73쪽, 203쪽이요? 73쪽. 합성생물. 합성 생물학, 합성 생물학에서 이런 유전자 275쪽 보겠습니다. 책 세 번째 문단 읽어봐. 세 번째 275쪽이요? 275쪽. 읽어요. 합성생물학은 특히 벽에 부딪힌 항생제 개발의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가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의 상상을 막기 위해 만든 항생물질인데요. 기존 항생제의 상당수는 방청객 등 토양 박테리아에서 찾아냈지요. 하지만 실험실에서 후보 박테리아를 종류별로 증식시켜서 항생물질을 분리해 추출하고 그 효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항생제 개발은 규모가 큰 연구실에서만 가능했지요. 더욱이 최근 몇 년간은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까지. 그런데 최근 한 연구진이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연구진은 거기까지. 지금 이한이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합니다 해서 바로 생물학 중에서 뭐가? 합성 생물학. 합성 생물학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한다. 그래서 그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합성 생물학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뭐라는 거야? 너가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어? 유전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서 해주는 거야? 유전 질환은 그 앞에 유전학 유전학이란 부분에서 이제 유전 질환과 관련돼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게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책을 이용해 쓰자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너가 제시해 줄 때 생물학과 이 질병 예방 치료하는 것들이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가? 자, 두 번째 이제 뭐야?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전 세계 식량 자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써서 잘 쓰긴 했어.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너가 더 잘 쓴다라면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 1970년대만 해도 세계 인구가 80년대만 해도 세계 인구가 40억이야, 40억.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를 얘기해? 78억. 어, 70억 넘어 지금 80억 얘기할 때 단계란 말이야. 그럼 거의 약 뭐야 한 40여 년 만에 4, 5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어. 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반면에 그 식량자원 한계 질문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한 해에 기아라던가 뭐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네가 제시해 주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뭐라는 거야? 그 실감 날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조사했으면 좋겠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생물학과 관련되어서 좀 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썼어. 자, 그다음에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호 관련되어서도 역시 이제 생물학적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 책과 연결시켜서 쓰면 더 좋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다면 뭘 써야 된다고?
반론? 반론이라는 걸 써야 돼. 음, 반론이란 건 뭐냐? 자, 여기까지는 공격이었어, 공격. 생물학 인류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를 댄 거야. 이래서 할 수 있어, 이래서 할 수, 이래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축구 경기로 비교하자면, 뭐야. 이한이가 공격수가 되어가지고 손흥민이 되어서 상대방 골대에다 막 골을 막 넣은 거야. 자, 우리 편이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 우리 편 공격수가 상대방 골대에다 골을 많이 넣어야 돼. 하지만 많이 넣어도 우리 편이 지는 수가 있어. 수아야, 왜 우리가 골을 많이 넣는데도 우리가 질 수 있을까? 골을 많이 먹혀서. 그렇지, 골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5골 넣는데 6골 먹으면 우리 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팀이 공격도 잘하지만 뭐도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수비. 수비도 잘한다는 우리 골키퍼가 훌륭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보통 논술에서는 3번 공격하고 수비 1번을 해. 내가 나중에 논문 같은 걸 쓰잖아? 그때는 공격도 최대한 많이 하고 수비도 최대한 많이 해야 돼. 내가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너네들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근데 논문이 아니라 우리 이런 논술이나 이런 데서는 논술 이런 거에서는 보통 3번 공격하고 몇 번 수비한다고? 3번. 1번 수비한다고. 자, 그런데 이한이가 지금 이제 골키퍼 수비를 하려고 그래. 자, 이한이가 수비를 잘하는 걸 보여주려면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 이한이가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 공격을 받아야 돼요. 공격. 받아야지. 상대편이 공격을 해야 이한이가 수비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편이 계속 공격하느라고 상대편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도 않아. 그럼 이한이 골키퍼는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경기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경기는 우리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한이가 그 날에 우수 선수로 뽑히지 못해. 왜? 수비를. 응? 수비에 한 일이 없잖아. 그냥 이한이 골키퍼 그냥 서 있다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이한이가 우수 골키퍼, 우수 선수로 그날의 MVP로 뽑히려면 사실 우리 편이 공격을 많이 당해야 돼. 근데 그 이한이가 다 뭐해? 막아내면, 어? 결정적인 걸 막아내면 그때보다 우리 편이 한 골 넣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반론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야 돼. 뭐 한다고? 예상. 예상.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야 돼. 즉, 지금 이한이는 생물학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한이의 반대편, 상대방은 뭐야? 생물학 인류를 뭐 할 거다? 멸망시.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킨다는 사람들은 왜 멸망시킨다는 건가, 생물학이. 그 근거를 뭐 해야 된다? 알 예상해야 돼, 예상. 예상. 자, 근데 이제 그 이 근거를 예상할 때, 자, 우리 수아가 나 싸움 잘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왜 나가? 네가 무슨 싸움을 잘해? 그랬더니, 야, 내가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거든? 그랬더니 수아가 정말 예나가 정말? 너 누구랑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 옆집에 3살짜리 꼬마애랑 싸워서 내가 이겼어. 나 겁나 싸움 잘하지? 라고 하면 예나 뭐라고 그럴까 수아한테? 에이, 그게 뭔 상관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겠지. 무슨 3살짜리 옆집 꼬마하고 싸워. 10몇 살 먹은 애가. 그리고 걔랑 3살짜리 싸워서 이긴 걸 보고 자기가 싸움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뭐해? 웃기잖아. 자, 그랬더니 수아가, 야, 내가 뭐 3살짜리 옆집 꼬마하고만 싸운 줄 알아? 나, 요즘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추성훈 알아? 네. 그 무슨 저기 네. 일본 막 제일 뭐 저기 하는 사람 그 무슨 뭐지? 김종국. 어? 김종국? 아, 그래. 네. 그런 사람 그 아저씨하고 싸웠어 그런 거야. 왜냐 그럼 어때? 오, 얘 좀 친다. 얘 좀 친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나 겁나 얻어 터졌어. 아, 어?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거야, 수아가? 아니야. 단지 그 힘센 사람하고 싸웠다고 해서 싸움 잘하는 게 아니잖아. 힘센 사람하고 싸우면 뭐해? 자기가 얻어 터졌는데. 꼼짝 못 했는데. 그럼 결국 수아가 싸움을 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여야 돼.
하나,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죠. 이겨야 돼. 이기는데 센 놈한테 이겨야 돼, 약한 놈한테 이겨야 돼? 센 놈을 이겨야죠. 센 놈. 그러면 수아가 나 힘 세다라고 자랑할 거면 수아가 여태까지 싸워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센 사람, 동시에 뭐 한 사람? 이긴 이긴 사람. 을 내보여야 돼. 내가 보니까 3살짜리가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고 내가 우리 반 남자애랑 싸워서 내가 이겼어. 그러면 그렇게 있을 때는 우리 반 남자애를 싸워서 이겼다는 걸 네가 내세워야 된다는 거야. 수아 이해가? 네. 그래서 반론에서 이 부분은 인류를 왜 빨간색 나와. 멸망시킨다는 쪽에서는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근거가 뭐가 아님을 사실이 아님을 이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너가 입증하면 돼. 또는 이 근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면 된다는 거야. 어? 아까 수아가 그랬잖아. 야, 나 숙제가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 숙제를 안 해온 건 죄가 없어. 라고 수아가 주장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한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너 숙제 몰랐던 거 뭐야? 거짓이야, 사실이야? 사실이요. 사실이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야, 수아야, 네가 뭐 왜 숙제를 몰라? 예나가 결석했지. 수아, 네가 결석했냐? 네가 숙제를 몰랐던 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수아, 너는 숙제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한 거야. 이해가? 네. 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야, 이한아, 너도 몰랐잖아. 라고 하면서 이한이까지 끌어들여서 난 정말 뭐했다, 몰랐다는 걸 입증을 했잖아. 그러면 수아는 정말 모른 거였잖아. 네. 아니야, 너 모르지 않았어.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없어. 그랬더니 이한이가, 그래, 수아, 너 나처럼 몰랐어. 그런데 몰랐으면 유튜브 보면 되잖아. 유튜브 거기에 선생님이 다시 그 숙제 뭔가 다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숙제 몰랐다고 하는 건 뭐가 안 돼? 안 변명거리가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또 뭐 했던 거야? 반박을 한 거라. 즉, 그거 말고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선생님에게 이해가? 네. 어? 수아가, 얘나한테, 빵 좀 사줘. 그랬어. 얘나가 안 돼. 왜? 그랬더니, 나 지금 가진 돈 없어. 그때 수아가, 그럼 수아는, 그래? 너가 지금 가진 돈 없다고 그래서, 없어. 내 빵을 못 사준다고 그랬지? 라고 해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너 주머니 뒤져갖고 돈 나오면 너 끝장이다. 하고 막, 수아가 얘나 주머니를 막 뒤져. 그래갖고 막, 야, 여기 이거 돈 아니고 뭐야? 하고 이제 얘나 주머니에서 막,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찾아갖고, 여기 돈 있네? 그렇고서는 왜 나한테 안 사준다고 그래? 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 즉, 그 사람 말이 뭐가 아니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 이해가? 네. 근데 수아가 얘나 막 다 뒤져봤어. 근데 정말 돈이 없어. 그럼 여기 돈 있잖아 라고 반박할 수 없잖아. 그럴 때 수아가 반박할 수 있는 방법. 그래, 돈은 없는 건 사실인데, 얘나 너 카드 갖고 있네. 엄마 카드 갖고 있네. 그러니까 엄마 카드 갖고 뭐 해주면 되잖아? 주면 되잖아. 사주면 되잖아. 즉,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먹을 걸 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제시하면, 그리고 네가 먹을 걸 사줄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를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이해가? 네.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반박하는 거야. 근데 요건 반박이 아니야. 수아가 얘나가 나 돈 없어 못 사주겠어. 했는데 얘 수아가 야, 나 예쁘게 생겼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사줘. 이건 반박이 아니야. 이한이 왜 표정을 그렇게 줘? 어? 야, 수아가 예쁘게 생겼다는데 왜 네가 표정을 그렇게 줘? 너 지금 수아가 예쁘게 생겼다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 부분에 있어. 이건 뭐야? 수아가 나 예쁘니까. 너가 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나 지금 먹을 거 사줘야 돼. 이거는 반론이 아니라 뭐라고? 본론에서의 주장이라고 주장. 얘나는 나에게 먹을 걸 사줘야 됩니다. 첫째, 나는 예쁘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자기가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 근데 반론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자기가 수비하는 거야, 수비하는 거. 수비하는 방식이 커다랗게 두 가지라고 했어. 하나, 너 말이 사실이 아니다. 둘, 너 말이 사실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이해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한이는 그 예나가 어, 유전자 변형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슈퍼곤충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상했잖아. 그래서 망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야? 인류를 멸망시키는 쪽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슈퍼곤충이 만들어져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뭐 해놓고 예상해 놓고 네. 나서 아니다. 슈퍼곤충을 만들 수 없다던가 아니면 슈퍼곤충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다. 그러니까 그건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반론이라고. 얘나야, 반론 이해가? 네. 수아, 반론 됐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라는 부분에서 결론에서는 바로 요거 환경보호와 생태계 복원, 식량 문제 해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 요 세 가지 근거 제시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질병 치료에 도움 준다는 얘기는 썼는데 여기 환경보호와 생태계 복원 얘기하고 식량 문제 해결은 여기서 뭐 했어? 빼먹어 버렸네. 그러면 섭섭하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뭐하라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라고 얘기하는. 됐니? 자,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그 인상 깊은 마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쓴 거야, 이한이가. 그래서 이한이가 인상 깊은 마무리를 또 잘 썼습니다. 수아야, 네. 이한이가 정상이야, 이상해? 정상이냐고요? 이한이가? 이한이가 정상이야, 이상해? 이상한, 그렇지, 이한 이상하지? 네. 선생님도 이한이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한이 어디 갔어? 이한아, 들었어? 뭐가요? 너하고 쌤하고 지금 너 자리 비운 사이 한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네. 너 아주 이상한 애래. 이한아, 너 왜 이상한 애인지 알아? 왜요? 야, 논술 처음 쓰는 거였으면 잘 못 써야 되는데 잘 썼으니까 이상하지. 어? 음, 자, 그래서 이한이가 지금 보니까 논설문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친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논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생물학 연구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어. 이게 이제 서론에서 역시 얘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한이처럼 편들기 하고 있어, 편들기. 어느 한 명 편들기 하고 있어. 이렇게 편들기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편들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아까 쌤처럼 중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편들기 방식으로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쌤이 썼던 방식, 중립적인 방식이라던가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설명한다던가 쟁점을 드러낸다던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도 예나나 이한이가
다음번에 논술을 쓸 때는 그렇게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자, 두 번째. 진화론에서 시작해 오랜 기간 생물학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특별한 장점을 보고 기뻐하게 됐지만, 요 이야기. 그래서 지금 기뻐하기도 했다. 요거 자기 편에 도움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자기 편에 도움 돼, 안 돼? 저요? 얘나 이거 도움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생물학의 인류를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다가 너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대화 같은 걸 할 때 아주 그 예의 있는 대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를 하면서 너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점도 좋지만 하지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이 많이 훈련이 돼 있어. 그 실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좋을 수 있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러한 예의나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이 없어요. 그냥 단출하게 너의 주장만을 깔끔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 뭐냐면 이한이하고 지금 얘나하고 다른 점은 이한이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두 과일씩이라고 그래. 머리 듣자. 중요한 얘기 중심 문장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나는 지금 보면 중요한 문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설명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논술에서는 보통 이렇게 안 써. 논술에서는 뭐부터 얘기한다고? 근거부터 얘기해. 너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인지 근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거 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써야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근거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거야? 한 가지요. 한 가지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생물학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부분에서 유전자 변형에 따른 괴생물체의 등장 요거 하나 말고 또 다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를 너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나가 이제 어쨌든 토론과 본론의 3분의 1 쓴 거야. 3분의 1. 그러니까 결론만 안 쓴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고 3분의 1가 아직 덜 써진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예나가 나머지 글 부분도 완성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한이가 어쨌든 논술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의 글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수아 또는 예나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고 첫 번째. 하지만 이한이 글이 아직 100% 완성된 글이 아니라 아직 이한이가 좀 더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쭉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되도록 보완되도록 이한이가 또 써나가면 됐니? 네, 자, 논술 쓰기와 관련되어서 질문. 혹시 나 지금 쌤한테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자. 그래서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하고 쌤하고 이제 뭐몇 주마다 한 번씩 글을 쓸 텐데 뭐 독서 감상문도 쓸 거고 에세이도 쓸 거고 뭐 설명문도 쓸 거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글을 써볼 거야. 그런데 나중에 또 논술도 또 쓸 게가 또 있어. 그럴 때 이제 오늘 썼던 것보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또 있게 진일보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여기 수업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수업, 응? 수아야 질문 어, 네. 없어? 얘나, 이거 고쳐 쓰기 한 거 카톡으로 다시 제출하면 돼요. 너는 그렇게 해. 원래 쌤이 고쳐쓰기 할 거 뭐 특별히 과제될 생각 없는데 얘나가 고쳐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좋지. 또 이한이 질문 없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라는 책이에요.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책? 참여하는 시민. 정치. 정치 분야 책이야. 사회 중에서 여러분 정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중학교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으로 배우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정치, 경제, 문식 나뉘어. 그 중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책이어서 오늘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 미국 미국 대통령 대선 아, 누가 됐어? 트럼, 누가 됐는지 몰라, 아직? 어, 누가 됐어요? 얘나가 알려줬잖아. 트럼프. 어, 어, 트럼프가 다시 되어가지고 또 앞으로 4년이 또 어떻게 될지 아주 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세상이 또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대 반 걱정 반 등등.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그 책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